안녕하세요. 2020년 와우넷 파트너로서 첫 문을 열고 들어온 발주맨 박창윤입니다. 발주맨, 발로 뛰는 주식맨의 약자인데요. 앞으로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용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사항은요. 성장주 스타 종목의 계보, 즉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배운다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스타 종목들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스타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고요. 거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부터 19년도 연도별 스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드릴 건데요. 어떤 종목들 보면 수년간에 걸쳐서 말도 안 되게 30배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런 스타 종목이긴 하지만 대략 뭐 두세 배에 그친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상승한 한 해를 주도해온 이런 업종들, 그리고 스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향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타 업종, 스타 종목은 쉽게 죽지 않는다. 즉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예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는 컴투스였습니다. 사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컴투스, 추억 종목이죠. 지금은 그렇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가 발표한 서머너즈 워가 글로벌 히트를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큰 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컴투스와 그리고 컴투스를 인수해서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임빌까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요. 당시에 제2의 서머너즈 워를 찾아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움직임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런 흐름 같은 경우를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제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상승 흐름과 더불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리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게임주 전반적인 리레이팅을 이끌어내면서 시장에서는 게임주가 화려하게 비상을 했었죠.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컴투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기 최저가가 19,300원 2014년 1월 31일 날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2015년 1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 대략 19,000원에서 19만 2천원까지 10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상승 기간은 1년 동안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는 것. 즉 14년 한 해 내내 컴투스를 대상으로 한 게임즈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14년 중시, 국내 증시, 그리고 이런 성장주 리레이팅을 이끌어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주 그리고 이런 스타 종목에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하나의 매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하나 등장하면서 제2의 컴투스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고요. 이게 시장의 활력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 주도주라고 하죠. 이런 주도주들이 시장에서 존재를 해야 시장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궤적은 과거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년도에는 게임이 주도했었다면 15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화장품이었죠. 바로 이제 화장품의 비상 자체가 나타났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서 시장에서는 당시 액면 분할 이전에 4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화려한 주도주로 부활을 했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대략 한 4, 5배 오르는 동안에 리더스 코스메틱, 과거의 이름은 산성 LNS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적으로 몇십 배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주, 이때 상당 부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2015년도는 일단 최소한 중국이란 이름이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중국이란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2015년도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더라, 혹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M&A를 진행을 했다, 중국 자금이 투자가 됐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했다.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들의 큰 폭의 급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당시 중국 프리미엄 정말 대단했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화장품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화장품 그중에서 삼성 LNS 주가인데요. 삼성 L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14년 4월 달에 4,000원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때죠. 4,000원에서 스타트를 끊었고 2015년 6월 달에는 무려 12만 4,000원, 30배가 오른 최고 한 해의 스타 종목이었죠. 상승 기간은 1년 2개월이었고요. 1년 2개월이었고요. 이 다음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당시에 이런 한국 한류 화장품이라든지 마스크팩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장주였다는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일생 동안 텐베거 한번 맞아보고 싶다. 텐베거 종목 한번 내가 갖고 있어 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한 해의 스타 업종, 스타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3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기간 1년 2개월 정도 상승을 했었다는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와 함께 2015년을 또 화려하게 빛내줬던 업종이 바로 바이오죠.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고요. 2015년 상반기가 화장품이었다면 2015년 상반기부터 여름을 지나는 그 시점까지 더위가 꺾이기 전 무렵까지는 한미약품으로부터 촉발된 바이오장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라이센스 아웃으로부터 촉발된 이런 대상승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미약품 주가를 보시면 극명하게 나타나요. 당시에 기관들, 외인들 그리고 개인들까지 다 선호하게 되고요. 이때서부터 지금 코스닥 시장 주축이 또 주축이 바이오가 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한미약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한미약품이 우리 기술 수출을 통해서 몇 조짜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당시에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제2의 한미약품을 부르짖으면서 제2의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부르짖으면서 당시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큰 폭의 주목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바이오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 1월 달에 93,000원이었던 주가가 2015년 11월 달에는 무려 85만 9천원까지 10개월이라는 짧은 상승 기간 동안에 무려 9배가 넘게 이렇게 올랐다는 부분 이게 시장에서 얼마만큼 파급력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도 새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열기는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IT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의 양대 주축으로서 현 시점 바이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물론 시가총액 상위주 내에서 바이오 위상이 좀 일부 약화되기는 하였었지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3종목이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바이오, 도로바이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15년 그 상승 업종 화장품과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16년도에 가장 핫했던 뜨거웠던 업종은 무엇일까요? 저는 OLED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OLED 정말 핫했어요. 관련 기업들 여러 군데 탐방을 다니면 너희 OLED 뭐하고 있냐. 그리고 관련 장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기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이 LCD였고 그리고 이런 LCD가 국내 업체들 즉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주도하고 있었다면 이런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죠.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서 자 이제는 뭔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체가 필요하다. 바로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답을 OLED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AP 시스템이라든지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죠. 현재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현재는 APS 홀딩스 그리고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원익 IPS와 합병을 통해서 지금은 원익 IPS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런 장비들, 레이저 장비, 그리고 이런 열처리 장비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 부분 고조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죠. AP 시스템인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대략 한 5배 정도 상승해서 얼마 상승하지 않은 것 아니야?
그리고 1년 4개월이면 너무 좀 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 자체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상승 안 했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비단 AP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원익 IPS로 흡사병된 테라세미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비아트론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당시에 밸류가 수천억 밸류로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때 논리 자체가 향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OLED고 OLED를 할 수 있는 종주국으로서 사실 이런 기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OLED 관련주들 이런 크나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좀 더 빛을 발하게 되고 주가는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2016년도에 한 해의 스토어 업종으로서 바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까요? 2017년은 IT였어요. 제가 이때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워낙 세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이 아직까지도 수년이 지나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 제목이 뭐였냐면 삼성전자의 독주는 독주다. 즉 삼성전자가 혼자 치고 나가다 보니까 모든 자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쏠리면서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률 디커플링이 코스피와 나타나게 되었었죠. 당시 17년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흐름 자체가 워낙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만 주식이냐 이런 푸념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했는데요. 우리나라 대장주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투탑으로서 두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증시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한 해였습니다.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상장주 내에서 IT의 존재감 자체를 드러냈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이제 바이오 쪽에 그 왕자를 내주는 느낌이었는데 그 왕자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큰 형들이 크게 이끌어주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파르게 따라가는 이런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2017년 한 해였죠. 상당히 저는 이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높아졌고요. 오히려 이때 스타 종목은 반도체 쪽 이런 부분이 아니라 FPCB 이쪽에서 나오게 됐어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반도체 이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한 두어 배씩 올라오면서 물론 시가총액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 올리는 데는 크게 일조를 했었지만 개별 종목으로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때의 대장은 저는 BH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6개월이란 오랜 기간 동안에 무려 13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당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2,300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부분에서 크나큰 조정도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추가적으로 뽑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017년 12월에는 3만 원을 넘어가는 주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런 종목의 흐름,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신다면 이런 한 해의 스타 업종 그리고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뭐 좀 팔고 싶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추세라든지 이런 흐름이 끊기기 전까지는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뭐 오래 있을 스타 업종과 그리고 이런 스타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고요. 앞으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도로 넘어가 보죠. 18년도 또 한 해를 장식했던 게 2차전지 MLCC예요. 사실 2차전지 MLCC 같은 경우는 핫하고 뜨겁기는 했었지만 이게 은근히 꾸준히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다가 당시에 이제 MLCC의 쇼티지 이런 부분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었던 상승 이후에 가격 기간 조정 그리고 재상승 가격 기간 조정 그리고 재상승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 마지막 3파가 2018년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이 꼭 이제 찬바람 불면 올라가고 이후에 떨어지는 장기 상승 추이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무렵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이와 관련 종목들이 기염을 토하면서 시장에서 또 한편은 주도주, 스타 업종으로서 또 손꼽히게 됩니다. 당시 일진 머티리얼즈, 사막 콘덴서 뭐 이런 기업들이 기억에 남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당시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공정, 전국 공정, 조립 공정, 그리고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까지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음극재, 지금도 이런 동박 관련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더불어서 사막 콘덴서, MLCC의 사막 콘덴서 같은 기업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었죠. 저도 이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탐방을 수차례 가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느낌 자체는 뭐냐면 좀 내실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ROE도 높으면서 상당 부분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래된 기업으로서 자산 재평가라든지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면 또 자산주로서도 또 한몫 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느꼈었는데요. 이때 주가 좌측 피날레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물론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3파가 2015년도 1파가 나왔고, 그리고 이후에 중국 관련 프리미엄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16년도에 조정, 다시 한번 17년도 상승, 조정, 그리고 18년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나가면서 이때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죠. 자, 주가 흐름을 볼까요? 참 아찔하죠. 보면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좀 포함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세 흐름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꾸준히 은근하게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 자체가 큰 폭으로 커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2015년 8월 달에 이렇게 4,000원이었던 주가가 2018년 7월 달에는 109,500원, 무려 11만 원 근처까지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되죠. 27배가 상승을 했고요. 오랜 기간, 3년이란 기간 동안에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련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다음 해의 주도 업종,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 연시 되면 항상 나타나는 게 이런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이런 상승의 추억에 잠기게 되는 거죠. 대상승 이후에 지금은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뭐 1년 넘게 이런 쉬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동안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업종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에 그 대장주로서 저는 사막 콘덴서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기업이 환골 탈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제가 당시에 2015년경에 그러니까 대략 주가가 한 4,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탐방을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담당자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MLCC 사업부가 지금 삼성전기 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리를 하는 게 수익성에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얼핏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와 더불어서 이때는 이제 주로 MLCC가 이런 우리 핸드셋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었던 부분인데 2015년 당시에 DC링크라고 해서 이런 현대 기아차 향으로 이런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로서 확대가 되는 그 초기 국면이었었던 거죠. 이런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 가지고 3년 동안 장기 투자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앞으로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든지 시장에서 이런 주도 업종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MLCC, 사막 콘덴서 상당히 좋았고요. 2019년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있었던 뭐 5G 대상승 이런 부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5G 통신 장비,
과거 이제 LT 저희 포지 투자가 2010년, 11년도에 일어났다면 이게 9년에 걸쳐서 투자 자체가 공백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5G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가 2019년이었고요. 그 기지국 장비의 대표 주자인 KMW 그리고 기지국에 들어가게 되는 광 트랜시버를 생산하게 되는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큰 폭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런 흐름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 자체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KMW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기지국 장비의 대표 주자죠. 당시 시총,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그 3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통신 장비주 열풍을 주도해왔던 종목이고요. 2017년도부터 이런 상승 흐름은 꾸준히 지속이 되게 됩니다. 2017년 1월 달 3,600원이었던 주가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가격과 기간 조정 이런 부분이 일어났었고 당시 2018년, 19년에 걸쳐 넘어서면서 이런 부분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017년 1월 3,600원이었던 주가가 2019년도 이런 부분이 9월에 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무려 22배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상승 기간은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무려 2년 8개월 동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주도 업종, 주도주 이런 부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성장주, 스타 종목의 계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주도 업종,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자,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게 2019년도였는데요. 2019년도에만 무려 8배가 상승하는 경험을 토하게 되니까요. 이런 상승 3파에 위치해 있을 때 가장 상승 각도 그리고 상승폭 자체가 크다는 법 이런 부분도 기억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타 업종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참 저도 말을 하면서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게임주부터 화장품, 바이오, 그리고 뭐 OLED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FPCB 뭐 이런 관련 업종부터 최근은 뭐 5G까지 뭐 다양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 저도 매매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스타 업종과 시장에서 또 주도주로 자리매김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시라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무려 8배부터 30배까지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요. 이런 주도주는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 과거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주도 업종, 주도주에 장기 투자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스타 종목의 계보에 대해서 지난 뭐 5년 동안의 흐름, 6년 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스타 업종과 이런 주도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저 발주맨 박창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